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삐띵노드 오 도요입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자, 삐띵노드의 네. 에이스죠. 예, 우리 그렇습니다. 이제 노그로 팀장을 모시고 네. 또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노그 팀장은 오늘 무슨 얘기 하시려고 방문하신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이제 식상하게 하지 마. 진짜로 많이 배웠거든요. 하지 마, 근데 하지 마. 그 당시에 제가 대표님이랑 같이 일할 때 음. 이제 같이 대표님이랑 제가 계약을 했던 건이 있는데 그게 마침 최근에 매매 사례로 떠 있더라고요. 워낙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네. 뭐? 그 혹시 신사동에 잠원동에 어. 30억 미만에 있었던 물건 기억하실까요, 대표님? 신사역 잠원동. 네. 아, 노래방 들어갔던 거?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바로 두 번째가 세 번째에 있는 그거? 맞습니다. 네. 어. 그게 대표님 매각이 됐어요. 얼마에? 놀라실 텐데 얼마였다 했어요? 저 모르지. 대표님 그때 우리가 매각을 해드린다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이 정도면 팔 수 있을 거다. 그게 네. 17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17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얼마에 사셨는데? 정확히 29억 7천에 매도하셨습니다. 매도자분께서. 그러면은 네. 보통 17년도쯤이면은 네. 한 4, 5년 후에 뭐 한 50억이나 60억에 한번 팔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4, 5년이면 한 두 배 뜨기 한다 생각하고 있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매도를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밸류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파셨대? 네, 파신 것 같아요.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가 계시고요. 어. 지금 파셨다라고 지금 매매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거래 신고가. 아, 얼마에 파셨는데? 놀라실 텐데. 아, 그게 얼마? 참 답답하게 하고 있어. 74억 5천. 깜짝 놀라시죠, 대표님? 아우. 이거 대표님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매수자분, 지금은 매도자분 되셨지만 네. 잘 사신 거 맞죠? 잘 사셨습니다. 네. 어쨌든 어디서 계약했을까? 중개해 주신 분들이 따로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도 아마 임차하시는 분이 또 걔들 부동산 했겠지. 업체가- 네.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제 밑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이 팀장으로 이제 진급한 이후에 네. 그 팀장이 진행하는 매수자 분이었고, 맞습니다. 팀장이 첫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위 팀장이란 입장에서 많이 좀 어드바이스 하면서 매수자분하고도 같이 이거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요렇게 해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실무를 받던 팀장이 회사를 떠났죠. 네, 네. 떠나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고, 네. 그 회사에서 아마 중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어쨌든 잘 팔아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중개한 건 아니지만 너무 잘 된 것 같네요. 네, 너무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잘한 것 같네요. 그 당시에 매입할 때도 사실은 힘들었는데 음, 그거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29억 7천인데 17년도에서 21년도까지 그러면 거의 한 뭐 4년 조금 넘는 기간, 4년 반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네, 2.5배 정도 됐네요. 그죠? 그쵸. 대박이다. 진짜로 좋은 거래 하신 것 같습니다. 미친 강남 삐띵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정말 진짜 억소리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처음에 이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상가보다 최소한 1.5에서 2배 가까이 뛴 것 같아요. 특히 특정 어떤 지역은 3배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이 팀장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대표님 요즘 일 안 하시죠? 요즘에 주변에 얼마에 팔렸는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세요. 대표님 이제 옛날스럽다.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잘 쫓아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쫓아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을 쫓아간 이유는 뭐냐면은 네. 내가 사고 싶다. 그렇죠. 내가 건물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세 번째 건물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보니까 네. 좀 쫓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뭐 괜찮은데 하는 순간 팔려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저도 쫓아가게 되는데, 일단은 뭐 서로 좀 많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사를 하고 어차피 얘기 끝내다 보면 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주주주주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오늘 촬영 못 끝내거든요. 자, 여기 끝내고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노구 팀장이 왔으니까 노구 네. 팀장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각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어떤 사항이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17년도 계약 당시 맞습니다. 예. 17년 계약 당시에 저희가 이제 로드뷰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신사역의 GS 칼텍스 주유소 바로 뒤쪽 이면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당시의 물건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맞아요. 지하에 노래방 있고 네. 위에는 주택이었죠. 주택인데 실제로는 사무실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잠원동 쪽에 여기 임차는 위로 사무실이 많이 안 차 있다 보니까는 당시에는 이제 방을 쪼개서 이제 원룸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매도자분이 명도로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지하는 사실 노래방이 좀 어려웠고 좀 미납이 있는 상황이었고 1층 분들은 위에 여기 커피숍 관련된 납품하는 업체였는데요. 그것도 이제 당시 매수하시는 팀장님이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명도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실 올 근생 건물이었는데 사용도가 좀 주택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게 이 위에 있는 임차인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좀 버텼어. 안 나간다고 하면서 버텨가지고 뭐 네. 계속 이제 명도비를 좀 많이 요구하셨던 걸로 네,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맞지? 한 명이 약간 악성 임차인이 있었어. 사실 뭐 없는 이야기도 좀 지어내고 막 네.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었는데요. 결국은 잘 진행돼서 마무리가 돼서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리모델링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엘리베이터를 넣을지 말지를 그렇지. 제일 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건물도 처음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고민을 하셨다가 결국 안 넣으셨어요. 여기 4층짜리 건물이잖아. 네. 4층짜리 건물이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엘리베이터 넣으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왜 이 매수하셨던 분은 안 넣으셨지? 엘리베이터 위에 공간이 조금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엘리베이터가 넣으려면 좀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게 위에서 이제 도로레로 해서 네. 이 엘리베이터 이 박스를 맞습니다. 내리고 올리고 해서 이게 쭉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이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선제 하나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가 이게 꺾여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딱 이 위치에 들어가면 좋은데 네. 도로레가 기계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4층에 스탑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럼 3층까지만 스탑 못 하니까 1층, 2층, 3층 지하 네. 요렇게밖에. 근데 이것도 반개층에 이제 위치한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1층하고 2층 사이에 하나, 2층과 3층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3층, 4층 사이에 네. 하나가 아슬아슬하고. 아, 이게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면 스탑한 자체가 네. 몇 개 안 되니까 네. 엘리베이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만 설치비만 네. 더 나가고 네. 엘리베이터 활용 못하면은 비용 대비 효과에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분은 안 하셨고. 안 하시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팔렸어? 엘리베이터 그렇죠. 없는데도? 네. 그러니까 제가 핵심이 뭐냐면 위치가 좋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넣지 않더라도 현재 강남 물건들은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사례입니다. 역시 부동산은 네. 첫 번째도 있지, 두 번째도 두 번째도 있지, 세 번째도 있지. 어쨌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있지.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이쁘게 잘하셨다. 네, 사실 이렇게 잘 하셨죠. 벽돌로 네, 싹 외벽을 마감하시고 네. 이게 유리 같은 거 좀 개방감 만드시고. 네, 또 고층 부분은 그걸 잘 마무리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매수를 개인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때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 갈림길에서 네. 개인을 선택하신 분들 많았어요. 맞아요. 17년도. 예. 나도 17년도 건물 살 때 개인을 샀으니까. 저는 사실 지금 와서 보니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다 개인을 했어. 나도 개인을 했는데 뭐. 네. 예. 이제 와서 보니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년도, 15년도, 뭐 10년 이쪽에 매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으로 매입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이제 매입하시는 투자 구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곡 7천에 매입하셔서 네. 취등록세하고 이런 네. 잡비까지 생각하시면 뭐 한 34억 정도 더 갖다 치고 네. 그러면 74억에 파셨으니까 74억 5천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약 한 40억 양도 차익인데 그렇죠. 개인으로 매입하셨으니까 4년 이상, 4년 반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면은 네. 거의 뭐 한 33, 4% 정도 장특공 받고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네. 33, 4% 정도는 내셨을 것 같고 그렇죠.
아깝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으로 사시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주민세까지 하셔가지고 한 15억 내셨겠다. 그러니까 이게 15억이라면 사실 또 건물을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차익 부분이 크니까 그렇지만은 법인으로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금액을 남기셔서 아니 이거 파시고 이제 또 사시면서 법인을 사시겠지.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예. 제 생각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좀 좋은 금액으로 매각됐는지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신분당선 개통이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 신분당선이 지나는 지역을 체크해 보시면은 강남 쪽으로 오려고 하시는 니즈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예, 그렇죠. 뭐 분당 저 강남의 아래쪽, 맞습니다. 경기도의 남부권이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강남을 들어오실 때 신분당선 또 급행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신사까지 거의 뭐 정자에서 한 15분? 20분 만에 오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상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는 상권이 신노년, 노년역, 신사역을 지나서 용산까지 이어지고 그렇죠. 향후에는 상송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서울을 아예 강북으로 앞지르는 그 선이 가운데를 생기는- 이렇게 쭉 지나는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이 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신사역. 트리플 역세권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매수하신 분은 그런 개발 계획을 확인하시고 또 좋아질 입지를 예상하고 현재 금액은 이 정도지만 이 차익을 보신 분에 대한 그거는 노고를 인정해주고 내가 앞으로 더 발생되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 따르는 그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입하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17년도에 이걸 매입하실 때는 신사 위례선이 삼성물산이 아마 하려다가 포기하고 맞습니다. 사업이 이제 엎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지지부진해졌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 개발 호재가 제 예상에도 안 들어갔던 부분이고 네, 또 거기에 이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 코로나 네, 영향도 예상을 못했던 거고 맞아요. 코로나를 접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죠. 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져가지고 네,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매입하시면서 나중에 이 가격에 파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파실 수 있는 이유가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강남이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면의 가격들이 평당 지금 1억 2천, 1억 5천, 뭐 이제 1억 8천까지도 지금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면서 또 이 교통이나 또 재건축들이 계속 발달되면서 서울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와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강남에 있는 이 신분당선이 어떻게 역할하는지를 좀 저희가 관찰하면서 가면은 또 재미있는 요소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농호 팀장은 중개를 하면서 네. 이 고객분들에게 네. 어디에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검토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도로 넓이나 네. 주차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소위 말 꽂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항목들을 제가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노건 팀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비중을 좀 많이 두지? 저는 사실 첫 번째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녹지와 그 유동인구를 끼고 있는 뭐 역이나 배우 세대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항상 중계하는 거 보면 역 출구 앞에 바로 역에서 딱 나와가지고 한 네. 두세 번 구르면은 딱 내 건물이구나 그렇죠. 하는 그런 건물들 좋아합니다. 초역세권에 네. 뭐 역이랑 거리가 10초? 20초? 지금 이 네. 잠원동에 매각 가신 거 같은 경우도 역이랑 거리가 1분이 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먹거리 이런 것들 우리가 맛집이라고 그러죠. 맛집들이 찾아가야 됐었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 집 앞에도 맛집이 많이 생겨져 있고 또 배달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로 통해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상권이 됐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를 찾아가지만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녹지를 끼고 있거나 또 방금 말씀드린 배우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달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 중심적으로 됐을 때 가격 상승이 같이 일어나고 자산이 같이 증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지금 매매 사례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 직장인 원피팅이 있을 때 이제 중개를 했던 사례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요것도 이제 역 출구에 네. 이게 역 출구 바로 코앞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매도하신 분은 또 좋은 위치에 건물을 또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전에 제 직원이었고 제가 키운 친구지만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전 팀장이나 네. 아니면 뭐 조 팀장 아니면 뭐 서 팀장 이런 친구들도 다 열심히 잘해요, 그죠? 열심히 잘하십니다. 잘합니다. 예, 그런 친구들 통해서 또 건물을 잘 좋은 걸 소개받아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미팅 노드도 한번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뭐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좋은 딜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농호 팀장 우리 또 역추구 앞에 농호 팀장이 실제 이제 중개했던 또 네.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네. 그분도 매입하신 금액에 비해서 아주 높은 금액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또 그 건물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은 신사역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노년역에 있는 제가 중개한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신분당선 따라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문당선을 좋아하는구나. 네,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신분당선 라인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잠시나마 다음 편 예고를 네. 저희가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저는 알림까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